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역대 최고가 넘보는 테슬라. 13조 진 서학개미 방긋. 테슬라 주가가 지난 2월 중순 이후 8개월 만에 $800 선에 안착했다. 테슬라의 3, 4분기 실적을 향한 긍정적 전망이 잇따라 나오며 역대 최고가 돌파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테슬라를 13조 원어치 넘게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주 초부터 18일까지 6거래일 내내 10% 넘게 상승한 탓에 이날은 소폭 하락했지만 주가는 $800 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가가 $900에서 $1000까지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퍼지며 천슬라라고 불렸던 테슬라는 지난 3월 말 한때 $563까지 추락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상반기엔 미 테이퍼링 이슈뿐 아니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 차량에 대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해 머스크 리스크가 불거지는 등 악재가 거듭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5월 테슬라 주가는 전월 대비 11.87%나 떨어졌다. 고전을 면치 못하던 테슬라 주가가 8개월 만에 $800 선을 회복한 건 소실적을 기록한 2, 4분기에 이어 3, 4분기 실적을 둘러싼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영향이다. 테슬라는 20일 뉴욕 증시 장마감 후 3,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 증권가에서는 테슬라의 올해 3, 4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정보업체 마켓워치 집계 결과 월가의 3, 4분기 테슬라 주당 순이익 컨센서스는 $1.62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 및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1.7%, 113.2% 증가한 수준이다. 테슬라 투자 의견 컨센서스는 아직까지 중립지만 목표 주가를 높이는 곳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캐너코드와 영국 대형은행 바클레이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각각 기존 대비 22.4%, 30.4%씩 높였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도 필리프 오추아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목표 주가 2022에서 2023년 매출액 추정치를 각각 16%, 6%씩 높였다. 제프리스가 제시한 목표 주가는 $950다. 그는 중국 내수 판매량이 73,600대로 집계돼 그간의 내수 실적 우려를 잠재웠다고 말했다. 테슬라를 향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면서 테슬라를 해외 주식 부동의 토픽으로 보유 중인 국내 해외 주식 투자자들도 우려를 덜게 됐다. 앞서 국내 투자자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매월 테슬라 주식을 순매수하며 투자 규모를 늘려왔다. 한국애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19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보관 규모는 $112억 5,300만 달러에 달한다. 보관 규모 2위인 애플과도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국내 투자자는 테슬라 주가가 $800를 상회했던 지난 1월 7에서 2월 12일에도 테슬라 주식을 총 $9억 5,400만 달러 넘게 순매수했지만 이후 주가 급락세에 투자자들은 손실을 면치 못했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3, 4분기 실적 발표 후 추가 상승할 경우 국내 투자자 역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테슬라 주가가 19일 종가 기준 향후 18.82달러 오를 경우 주가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게 된다. 미 IB 파이퍼샌들러의 알렉산더 포터 애널리스트는 3, 4분기 테슬라 실적이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며 테슬라 차량 출하 추정치를 89만 4천 대로 기존 대비 5.67% 상향했다. 테슬라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주가 $1,200를 유지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인텔 또 한 번 충격받을 제품의 정체.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자체 설계한 컴퓨터 칩을 탑재한 고성능 노트북 맥북 프로 신제품을 공개해 주목된다.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본사 애플파크에서 스트리밍으로 스페셜 이벤트를 열고 16인치형, 14인치형 등 두 가지 신형 맥북 프로를 발표했다. 이번 신형 맥북 프로에는 애플이 독자 개발한 신형 고성능 칩 M1 프로와 M1 맥스가 들어간다. 애플에 따르면 M1 프로와 M1 맥스는 이미 발표한 M1의 업그레이드 버전, 노트북용 칩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전력 소모는 크게 낮춰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지난해 선보인 M1의 경우 전력 소모량은 파격적으로 줄이면서 성능은 크게 개선한 고성능 칩으로 인텔과 AMD 등 경쟁사를 긴장시킨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인 M1 프로는 최대 10코어 중앙 처리 장치를 갖춰 M1보다 70% 빨라졌고 최대 16코어 그래픽 처리 장치를 탑재해 M1보다 2배 빨라졌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초당 11조의 연산을 수행하는 16코어 뉴럴 엔진을 장착했고 최대 32GB의 통합 메모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성능이 더욱 좋은 M1 Max는 57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해 만든 가장 넓은 아키텍처의 칩이다. 최대 10코어 CPU에 최대 32코어 GPU를 갖춰 M1보다 4배 빠른 GPU 성능을 낸다. 통합 메모리는 최대 64GB에 달한다. 애플은 그러면서도 M1 프로와 맥스가 전력 소모는 주요 현재 업계에서 소모 전력당 성능이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M1 맥스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의 경우 3대의 프로 디스플레이, XDR 모니터와 1대의 4K TV 등 총 4대의 모니터를 동시에 연결했을 수 있다. 이 밖에 1080p 해상도의 페이스타임 HD 카메라 하이파이 6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 초당 120Hz의 가변 재생률 기술인 프로모션 등도 갖췄다. 논란이 됐던 키보드의 터치바는 없앴다. 맥북 프로는 이날부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주문을 받는다. 한국 출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가격은 14 모델은 269만원부터 16 모델은 336만원부터 시작한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수소 트럭 니콜라 테슬라 상대로 20억 달러 특허 소송 계속 진행. 수소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지난 2018년 제기한 20억 달러 규모의 특허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고 미국 매체 더 버지가 보도했다. 연방 판사는 이달 초 양사가 법원의 명령에 대응하지 않자 소송을 보류했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날 새로운 명령을 통해 테슬라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행정 종료로 종료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행정 종료란 현재 진행하는 재판을 무기한 행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지 재판이 끝났다는 것은 아니다. 니콜라는 3년 전 테슬라 세미트럭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다수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니콜라 회장은 고소장에서 테슬라가 자사의 디자인을 베낌으로써 시장 점유율 20억 달러를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나토 판사는 니콜라에게 2건에 대해 내년 1월까지 마감 일자를 지정했다. 하나는 법원의 기술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니콜라에게 침해된 특허의 범위에 대한 심리를 위한 것이다. 그는 니콜라와 테슬라가 7월과 9월 명령에 응하지 않아 10월 1일 사건을 종결했다. 법원은 니콜라에게 왜 이 사건이 계속되어야 하는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10월 6일까지 마감 일자를 주었다. 도나토 판사는 니콜라가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표면적인 이유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기각되지는 않겠지만 니콜라가 이 사건을 효율적이고 적시에 해결하도록 진전시키지 않는다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당초 니콜라의 주장에 대해 가치가 없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테슬라는 지난해 4월 미국 특허청과 특허권을 일부 무효화하는 입찰에서 패했다. 이에 니콜라 창업자 겸 전 최고 경영자 트레버 밀턴은 트위터를 통해 2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이 진전되고 있다.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니콜라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많은 문제에 부딪혔다. 제너럴 모터스의 투자를 막 확보하려는 시점에 밀턴은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결국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고 올해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바이두 벨트마이스터, 라이다 탑재 양산형 자율주행차 발표.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양산형 전기차 신모델이 공개됐다. 중국 언론 왕이치초에 따르면 중국 바이두가 전기차 기업인 벨트마이스터와 2개의 신차를 발표했다. 이 두 신차는 벨트마이스터의 W6 모델을 기반으로 라이다를 탑재해 만든 자율주행차 아폴로문 벨트마이스터 버전이다. W6는 벨트마이스터가 지난 4월 발표한 SUV 모델로서 자율주행 기술은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 차량에는 바이두의 ANP 보조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AVP 셀프 발렛 파킹 시스템 등이 구비돼 있다. 바이두가 벨트마이스터와 협력해 보조 자율주행 기능과 셀프 발렛 파킹이 가능한 양산형 차량 버전을 만든 것이다. 양산은 향후 1000대의 차량을 도로에 투입할 계획이며 연내 베이징 관련 시범구 등지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 차량은 12개의 카메라, 5개의 미니 파레이더, 12개의 초음 파레이더 등을 갖췄으며 스마트 양보, 차로 변경, 차간 간격 유지 등이 가능하다.
벨트마이스터에 따르면 아폴로문 벨트마이스터 버전은 벨트마이스터의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며 46개의 안전 기술과 59개의 교통 서비스가 접목됐다. 무인으로 주행 작동할 수 있는 이 차량은 4개의 문짝 잠금 장치를 각각 제어하거나 뒷자리에 탄 승객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바이두는 앞서 벨트마이스터에 2017년, 2019년, 2020년 등에 걸쳐 3차례 이상 투자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왔다. 바이두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율주행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두는 이미 아폴로 9라고 명명한 로보택시 및 로보버스 서비스를 통해 21만 명 이상의 승객을 태웠다. 향후 3년 내 아폴로 9를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로 안착하고 베이징, 창사 등 30개 도시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소 3,000대의 자율주행 택시가 투입되며 3천만 명의 사용자 대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 판매량 급증, 니오 샤오펑은 월 1만 대 돌파.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120만 6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00%나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 전기차 주요 기업들이 9월에도 월간 최대 판매량을 재차 경신했다. 비아디가 4개월 연속 2위를 차지했고 스타트업 3대장 중에는 니오가 선두를 탈환했다. 스타트업 3인방의 순위엔 변동이 생겼다. 지난 7에서 8월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에 밀려났던 니오가 9월 시장 점유율 3%로 회복하며 1위에 올랐다. 샤오펑은 2.9%, 리오토는 2%를 차지했다. 개별 기업들 판매량을 살펴보면 비아디는 9월 월간 판매량이 처음으로 7만 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9월 전동화 비중은 89%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축소됐지만 여전히 견조한 수준이란 평이다. 테슬라의 9월 전기차 판매량도 5만 대를 처음 돌파했다. 또 니오와 샤오펑은 처음으로 월간 1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월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니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7% 늘어난 1만 628대 차량을 인도하며 사상 처음으로 1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 그간 발목을 잡았던 공급망 문제를 해결한 것이 주요했다. 지난 8월 인도량은 5,880대에 그쳤다. 니오의 올해 3분기 누적 인도량은 24,439대로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늘었다. 이는 새로 조정한 3분기 목표치를 웃돈 것이다. 앞서 지난달 중국 말레이시아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로 현지 공장이 폐쇄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자 3분기 인도량 목표치를 기존보다 약 1,000에서 1,500대 낮춘 22,500에서 23,500대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니오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66,395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연 10만 대 이상의 판매량 달성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섰다. 샤오펑도 월 인도량 1만 대 고지를 넘었다. 샤오펑은 9월 전월 대비 44% 늘어난 1만 412대를 인도했다. 이중 P7의 인도량은 7,512대로 5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샤오펑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5만 대 이상의 인도량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전체 인도량의 2배를 넘어섰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니오 전기차의 시가총액은 73조, 샤오펑의 시가총액은 43조로 현대차 시가총액 44조와 비교하면 중국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률과 잠재력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 산업 측은 올 상반기에 수주액이 6천억에 육박하며 연간 목표치를 상회한 수준으로 신규로 수주한 제품군의 86% 이상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에 공급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이슈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의 셧다운으로 매출의 감소와 물류비 증가 등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3분기부터는 반도체 수급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리비안과 덴소 등 해외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했다.